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도화살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오묘유, 도화에 대해서, 오행의 도화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질이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육친 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이라고도 하고요, 육신이라고 하고, 십성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서 7강에서 육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10가지라고 해서 십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성은 자신의 일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오행의 도화에 대해서는 자오묘유가 사주에 들어있으면요 보면 되는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는 십성을 가지고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간 알아야 됩니다. 일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비겁 도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 도화의 조건은요, 일단은 자신의 일간이 간목, 을목이면요, 동일한 묘목이 비겁 도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병화, 정화면요, 화의 일간이면은 오화가 비겁 도화입니다. 이 비겁이라는 것은요, 나와 동일한 성향을 비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토기토는 비겁 도화가 없어요. 그리고 경금, 신금일간은 유금이 비겁도하다. 그리고 임수, 계수는 동일한 자수가 비겁도하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강의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제 강의의 수준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간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론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 것 또한 자신의 일주를 안다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비겁도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감이라든지 이 일간에 대한 설명을 크게 안 해도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알지 않나? 이미 다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비겁도화의 성격입니다. 비겁도화가 조건이 클리어된 사람은요, 비겁은요, 육친으로 친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같은 매력을 가진 도화다. 그리고 이 비겁이 과다하면요, 신강사주가 되죠. 근데 직설적이고 저돌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그런 도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비겁은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친구 중에서 그냥 같이 놀면 편한 이런 친구의 도화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도화이며 육체적인 도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겁이 과다한 사람은 조금은 이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성적인 부분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과다할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까운 동료 혹은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도화입니다. 도화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정통명이랑 현대명이랑 해석이 달라요. 하지만요, 그건 이론이죠. 자신만의 학파,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한 거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이 도화살을 길살로 보냐, 흉살로 보냐, 이것 또한 자신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식상도화입니다. 이 식상도화는요, 조건이 간목, 을목, 일간은요, 내가 생하는 오행인 오화가 식상도화예요. 다시 말해서 한 칸 앞으로 간 거죠. 내가 낳았는 거, 내가 생했는 거죠. 그리고 병화, 정화는요, 식상도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가 도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토, 기토는요, 내가 생하는 유금이 식상도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요, 경금, 신금은요, 내가 생하는 자수가 식상도화입니다. 그리고 임수, 계수, 일간은 내가 생하는 묘목이 식상도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상도화가 조건이 되면요, 일어나는 일들은, 식상은 나한테서 나오는 모든 것이죠. 나한테서 나오는 게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말도 있을 거고요,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패션 감각, 센스, 예체능, 말재주, 표현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한테 나오는 예술적인 능력, 체육적인 능력, 미술적인 능력, 음악적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표현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식상의 키워드예요. 그랬을 때 이 식상 도화가 있는 사람은요, 일단은 패션 센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적이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도화와 합의되니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과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 아랫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악용할 수도 있다. 아랫 사람과 연하와하는 연애 관련 구설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설수라는 것은 부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지위나 위치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여금 연애를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도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연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는데 바람을 핀다. 이런 키워드가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은 재성도화입니다. 재성은요, 일단은 내가 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성은요, 재물의 키워드는 남녀 둘 다 있고요. 반대로 남자들한테는 여자가 재성의 키워드가 정통명리 기준으로 있죠. 그랬을 때 간목, 을목은 재성 도화가 없어요. 왜냐면 토기 때문에. 그리고 병화, 정화, 일간은 내가 극하는 유금이 재성 도화입니다. 그리고 무토, 기토는요, 내가 극하는 자수가 재성 도화예요. 그리고 경금, 신금은 내가 극하는 묘목이 재성 도화입니다. 그리고 임수, 개수는 내가 극하는 오화가 재성 도화입니다. 그리고 재성 도화의 성격은요, 재성은 재물이고요. 남명은 여성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적 도화이며 남자는 여성으로 하여금 이득을 보는 도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요, 어떻게 보면 도화는 이성적, 성적의 키워드가 있고요. 재성은 재물의 키워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재물이 같이 엮이니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성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 분리시켜 놓는 거요. 따로따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분리시켜 놨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놨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엮이면요, 안 좋다는 거죠. 배우자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이고 혼탁하면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도화가 과다할 경우에는요, 남자는 여자 문제로 재물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요, 과다할 경우 배우자가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도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요, 관성도화예요. 이 관성도화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하게도 여자도 남자의 키워드가 사주에 있겠죠. 이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정통명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관성도화는 관이에요. 직업이기도 합니다. 남자랑 여자 둘 다 직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간목, 을목은 내가 그걸 받으니 유금이 관성도화고요. 병화, 정화는 내가 그걸 받는 자수가 관성도화입니다. 무토와 기토는 내가 그걸 받는 묘목이 관성도화입니다. 그리고요, 경금, 신금은 내가 그걸 받는 오화가 관성도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수, 계술가는 관성도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관성도화의 성격입니다. 관성도화는요, 관직, 그리고 여명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적인 도화이고요. 여자는 남성으로 하여금 이득을 보는 도화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보통 사주 상담을 할 때요, 여명의 관이 문제가 되는 사주들은요, 남자를 조심하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왜요? 이럽니다. 그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물론 그 아이들은 이런 명리학적인 관점의 이론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은 저한테 다시 와서 진짜로 그렇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죠. 그런데 이게 과다할 경우에는 관이라는 것 자체가 과다할 경우 7 살이 되죠. 이 자체도 살이에요. 관 자체가. 그리고 도화도 살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칼들이 개수가 늘어나면요,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행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십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십이운성도 있을 거고 지장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이 여러 가지들이 하나를 가리키면요.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작용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런 여성은 조금은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많이 들어오고 남자들이 많이 구애도 하겠죠. 그리고 남자들이 돈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과다할 경우 배우자가 이성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여자는 과다할 경우 남자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자가 재물을 잃게 되거나 이런 부분의 도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성도화예요. 인성도화라고 함은 인성, 내가 생을 받는 위치의 도화예요. 그랬을 때 이 인성은요, 보통 나보다 연장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혜의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간목과 을목은요, 나를 생하는 자수가 인성도화죠. 병화와 정화는요, 나를 생하는 묘목이 인성도화입니다. 무토와 기토는요, 나를 생하는 오화가 인성도화입니다. 경금과 신금은 인성도화가 없어요. 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수와 계수는 나를 생하는 유금이 인성도화입니다. 그리고 이 인성은요, 나의 지식, 아이디어, 그리고 모친입니다. 나보다 연장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가 있는 분들은요, 조금은 귀염귀염해요. 귀엽고요, 모성애를 자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상에게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적인 부분이 발달되는 도화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발달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지식의 키워드가 있고요. 연장자에게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부분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수, 강사, 철학, 종교 쪽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적인 부분이나 종교인이 되려 그러면요. 인성도화가 이 사람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은 득이 된다, 안 된다? 득이 된다.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도화에 대해서 육친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봤어요. 그래서 육친의 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12신살의 도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은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